47년을 살면서 스스로에게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회사에 들어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명함 한 장 바뀐 적 없고 연봉은 매년 겨우 몇십만 원 오르는 게 전부였다. 팀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내도 아닌 애매한 위치. 후배들 사이에서는 나이 많은 대리, 윗사람들 눈에는 그냥 오래된 직원일 뿐이었다. 그저 네, 알겠습니다를 입에 달고 살다 보니 어느새 존재감은 사라지고 모든 일은 당연하게 내 몫이 돼 있었다. 출근길에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 늘 피곤함이 먼저 보였다. 눈 밑은 처지고 입가는 내려가 있었고 어깨는 말려 있었다. 괜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지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나처럼 20년을 같은 자리에서 버틴 사람의 표정은 뭔가 다르다. 이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삶 전체가 무거워진 얼굴이다. 회사에 도착하면 늘 그렇듯 묵직한 공기가 반긴다. 우리 팀은 말수가 적다.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는 거다. 사람들은 항상 누가 구조조정 명단에 오를지 촉각을 세우며 살고 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언젠가부터 퇴근 후에 신입사원 모집 공고를 보면서 내가 지금 다시 이 회사에 지원해도 붙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절하 하는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떴다. 동영상 업로드 완료. 몇 시간 전 아들이 장난처럼 아빠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 이거라도 해봐라고 하며 내 휴대폰으로 짧은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린 것이다. 20년 동안 나를 숨기고 살았는데 세상에 나를 공개한다는 게 기분이 묘했다. 솔직히 부끄러웠다. 그 영상은 내 일상 중 하나였는데 47살 직장인의 솔직한 하루를 담은 30초짜리 영상이었다. 그저 아침에 출근하는 내 뒷모습, 사무실에서 혼자 늦게 밥 먹는 모습, 야근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특별한 건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아저씨의 하루. 업로드 알림을 본 후 처음에는 잊어버린 듯 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열어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구독자도 없는 채널, 제목도 성의 없는 47살 직장인의 하루. 그런데 조회수가 벌써 1200을 넘고 있었다. 좋아요 87, 댓글도 10개 넘게 달려 있었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20년 동안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정작 나라는 사람을 알아봐 준 건 회사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내 삶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휴대폰 화면 속 숫자들은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조회수에 머물렀다. 1200회가 1400회가 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1700회로 바뀌었다. 마치 누군가가 장난으로 눌러주는 게 아닐까 의심될 정도였다. 평생 나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눈길이 향한 적이 있었나? 회사에서는 20년 동안 노력해도 돌아오는 칭찬 한마디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내가 숨쉬고 사는 모습만으로도 누군가는 공감해 준다는 사실이 이상할 만큼 낯설었다. 오후 회의에 들어갔지만 머릿속의 반은 여전히 휴대폰에 가 있었다. 팀장은 숫자와 목표를 읊어대며 특유의 건조한 목소리로 계획을 설명했다. 평소 같았으면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메모하느라 바빴겠지만 오늘 나는 그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2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들으며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갑자기 벼락처럼 실감났다.
그리고 낡은 회의실의 공기가 나를 누르던 압박처럼 더는 조용히 견딜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후배 하나가 곁눈질로 나를 힐끗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예민하게 다가왔다. 혹시 내 영상을 본 걸까? 그럴 리 없다. 이름도 얼굴도 없는 작은 채널인데. 그런데도 기묘하게 의식되었다.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 감각이 내겐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20년 동안 조용히 존재감을 숨기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보기 시작한다는 사실은 두려움과 동시에 오래 묵은 벽을 깨뜨리는 듯한 묘한 해방감도 안겨줬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자 알림은 더 자주 울리기 시작했다. 댓글 1개 추가, 좋아요, 10개 증가 같은 알림들이 짧은 진동과 함께 손안에서 살아 움직였다. 그 작은 휴대폰 하나가 내 하루의 무게를 바꾸고 있었다. 퇴근길에 지하철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다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 나는 평소처럼 무표정했다. 말없이 출근하고, 말없이 점심을 먹고, 말없이 야근했다. 그런데 낯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저씨 하루가 너무 슬프면서도 현실적이다. 우리 아빠도 저랬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같은 댓글을 남겼다. 그들은 내가 미처 몰랐던 내 모습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존재의 무게를 남들은 보고 있었다. 왜 회사에서는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 왜 집에서는 나 자신을 드러낼 여유조차 없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늦어서야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을까? 지하철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구간, 주황빛 노을이 창밖으로 스며들었다. 그 빛이 내 얼굴에 떨어지는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20년 동안 눌려있던 가슴속의 주름이 아주 조금 펼쳐지는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한 순간 또 하나의 알림이 떴다. 영상이 조회수 1만 회를 넘었다는 소식. 나는 현관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작은 충격이 아니라 인생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현관에 서서 한동안 가방도 벗지 못한 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조회수 1만 회. 숫자 하나가 뭐라고 20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내 삶이 단숨에 드러난 기분이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니 아내가 식탁에서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평소와 다른 기운을 감지했는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아내는 내 표정만으로도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걸 느끼는 눈치였다. 나는 짧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오래 묵은 돌덩이가 조금은 치워진 얼굴이었을 것이다. 씻고 나와 소파에 앉으니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댓글 50개 돌파. 그 순간 가슴이 뛰는 동시에 이상하게 불안이 밀려왔다. 회사 사람들은 이 영상을 모를까? 혹시 누가 공유라도 해서 돌고 있지는 않을까? 오랫동안 숨만 쉬며 존재감을 지워온 나는 갑자기 너무 많은 눈길 앞에 놓인 듯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부담을 줄여주기도 했다. 아들이 장난처럼 올린 것이고 나는 그저 예상치 못한 반응에 휩쓸린 것뿐이니까. 그래도 나도 저렇게 살았다며 응원하는 사람들의 글을 읽을 때마다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데워졌다. 다음 날 출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어제와 같았지만 내 안에서 어딘가 달라진 게 느껴졌다. 출근하는 발걸음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다고 해야 할까? 그러나 회사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작은 변화는
현실의 무게에 눌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듯했다. 커피 머신 앞에서 후배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시선이 잠시 나에게 멈추는 느낌이 들었다. 분명 기분 탓일 텐데도 나는 나도 모르게 긴장했다. 내 영상이 회사까지 알려진 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한국의 회사 문화는 동료의 사생활도 작은 변화도 곱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별것 아닌 일도 험담의 씨앗이 되곤 했다.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자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오늘 보고서 오전 중에 줄 수 있나? 늘 그렇듯 짧고 차가운 메일이었다. 순간 어제의 해방감은 사라지고 다시 현실이 밀려왔다. 어쩌면 나는 유튜브에서 일어난 일로 괜히 들뜬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을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을 때 문득 어제 적힌 댓글 하나가 떠올랐다. 아저씨, 왜 이렇게 외로워 보여요? 응원할게요.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이 나를 붙잡았다. 회사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보았고, 내 감정을 느꼈고, 내 하루의 무게까지 알아본 것이다. 오후가 되자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다. 회사 내 익명 게시판에 우리 회사에 이런 분 있을 듯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는 소문이 들린 것이다. 그 글에 어떤 영상 링크가 함께 달려 있었다는 얘기도 들렸다.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당연히 내 영상이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20년 동안 회사에서 존재감 없이 지내던 내가 처음으로 회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 내가 숨어 살던 껍데기에 아주 작은 금이 간 순간이었다. 익명 게시판에 내 영상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누군가 웃자고 올렸을 수도 있고 그냥 공감해서 공유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회사 특성상 이런 일은 금세 조롱으로도 동정으로도 변질될 수 있었다. 오후 내내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혹시 누군가 뒤에서 내 영상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진 않을까? 혹은 저 사람 회사에서 저렇게까지 외롭게 지내나 보네? 라는 말이 돌고 있진 않을까? 지금껏 조용히 버틴 20년이 영상 30초 때문에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나 정작 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을 걸지 않았다. 더 무서운 건 아무 말 없이 지나치면서도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점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후배 하나는 나를 힐끗 보고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 복도에서 만난 동기들은 괜히 목을 가다듬거나 평소보다 더 짧게 인사하고 지나갔다. 그 어떤 말보다 아무 말 없음이 더 큰 압박이었다. 점심시간이 끝난 뒤 자리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팀장이 나를 불렀다.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심한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만 같았다. 그의 자리 앞에 서자 팀장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모니터 화면을 돌렸다. 그 화면에는 익명 게시판 글이 떴다. 제목 우리 회사에도 이런 아저씨 있을 듯. 그리고 아래에는 조회수 3만 회를 넘어가던 내 영상 링크. 가슴이 철렁했지만 팀장은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다. 요즘 다들 힘들어서 그래. 뭐 공감도 되고 너무 신경 쓰지는 마. 그 말투가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평소 같았으면 무심하게만 느껴졌을 텐데 그 순간에 나는 오히려 팀장의 짧은 말에서 사람 냄새 같은 것을 느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속을 물어본 적 없던 팀장인데 이런 순간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다. 자리로 돌아와서도 손은 떨리고 마음은 뒤죽박죽이었다.
하지만 휴대폰을 다시 켰을 때 모든 감정이 잠시 멈췄다. 조회수 5만 회 돌파, 댓글 300개. 그중 몇 개는 나를 직접 언급한 내용도 있었다. 아저씨 표정이 너무 현실이라 울컥했다. 저 사람 진짜 우리 아빠 같다. 힘내셨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마음이 가냐? 회사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삶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낯선 사람들은 내 삶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감정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익숙하지 않아서 더 낯설고 낯설어서 더 따뜻한 느낌. 마치 누군가 내 등을 아주 조심스럽게 쓸어주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었다. 그날 퇴근길, 나는 처음으로 회사 건물을 뒤돌아봤다. 오래된 회색 빌딩, 지치고 무거운 공기, 내 젊음을 갉아먹은 듯한 20년의 시간들. 그런데 오늘은 그 건물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내가 여기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나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지하철에 앉아 휴대폰을 다시 켜자 내 영상에 달린 또 다른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아저씨의 하루를 보고 제 하루도 돌아봤어요. 살아가는 게 다들 이렇게 힘든 거였네요. 그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다. 회사에서 줄 수 없었던 인정이 완전히 낯선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내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살아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물속에서 겨우 올라와 처음 공기를 들이마신 사람처럼. 그 주 주말,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이 떠졌다. 어제까지의 일들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만큼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조회수는 이미 10만 회를 넘기고 있었고 댓글 수는 700개가 넘었다. 사람들은 나를 평범한 47세 직장인이라고 불렀다. 그 말이 어찌나 가슴 깊이 박히던지 잠시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은 채 오래전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떠올렸다. 20년 동안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왔지만 돌아오는 건 늘 무심한 시선뿐이었다. 그런데 여기 유튜브라는 작은 화면 속에서는 단 한 번의 일상 기록만으로도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읽어내고 있었다. 이 아저씨 보니까 눈물이 나요. 회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힘내요. 낯선 이들의 위로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따뜻했지만 나는 그 따뜻함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누군가에게 보인다는 감각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 아들이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다. 영상 얘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나를 보는 아들의 눈빛은 전날과 달랐다. 아버지를 조용히 응원하는 눈빛, 자신이 올린 영상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알고 있는 눈빛. 말은 없었지만 그 무언의 위로가 나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래, 이렇게라도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다면. 그 생각이 떠오르자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탁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점심 무렵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댓글이 아니라 메일 도착 알림이었다. 처음 보는 주소였다.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지역 커뮤니티 매체에서 온 메시지였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이제는 정말 숨을 수 없겠구나. 그렇다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이상하게 없었다. 오히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는 게 낯설 만큼 고맙게 느껴졌다. 하지만 현실은 또 다른 방향으로 나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회사 단톡방에 누군가 이거 우리 직원 아니냐? 며 영상을 올린 것이다. 익명 게시판이 아니라 팀 전체가 보는 단톡방. 이건 피할 수 없는 직격탄이었다.
핸드폰이 쉴 틈 없이 울렸다. 읽기 표시만 해도 수십 개. 누구는 이 사람 진짜 7층에 있는 분 맞음? 이라 했고, 누구는 영상 퀄리티 좋네. 솔직해서 좋아 보임이라며 웃음 섞인 메시지를 남겼다. 조롱인지 관심인지 공감인지 알 수 없는 반응들이 나를 한꺼번에 덮쳤다. 하지만 그중 한 메시지가 유독 눈에 박혔다. 저 사람 우리 회사의 현실 그대로잖아. 누가 안 저럴 수 있나? 익숙한 프로필 사진. 10년 넘게 같이 일한 동료였다. 평소 표현이 없던 사람이라 더 놀라웠다. 그 한 줄의 메시지가 수십 개의 조롱보다 더 큰 힘으로 다가왔다. 누군가는 나를 이해하고 누군가는 나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루 종일 단톡방이 시끄러웠지만 이상하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보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다. 밤이 되자 휴대폰 조회수는 20만 회를 넘어갔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20년 동안 회사에만 매달렸던 시간이 이제야 조금씩 나를 놓아주려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아주 작은 결심 하나가 조용히 피어올랐다. 두 번째 영상을 올려볼까? 이건 회사 사람들을 위한 것도 시선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만에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다. 두 번째 영상을 찍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막상 카메라 앞에 서려니 손이 떨렸다. 첫 번째 영상은 의도도 없었고 찍혔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자연스러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내가 선택해서 만드는 영상이었다. 내가 나를 드러내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순간이었다. 토요일 늦은 밤 식탁 위에 휴대폰을 세워두고 녹화를 눌렀다. 낡은 형광등 아래 비친 내 얼굴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 피로 속에서 묘한 생기가 번져 있었다. 나는 말없이 하루 일과를 적어 내려갔다. 출근 준비, 혼자 국에 밥 말아 먹는 장면, 출근 후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첫 커피를 마시는 습관, 그리고 퇴근길에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나의 모습. 말은 거의 없었지만 영상은 묘하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내 삶의 무게, 내 마음의 주름,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이었다. 영상을 올리고 난 뒤 나는 스스로 놀랄 만큼 차분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영상이 퍼지든 조롱을 받든 누군가 공감하든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조금은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회사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출근하자마자 팀장은 나를 회의실로 불렀다. 평소와 같은 무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고 팀장은 한동안 말을 아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영상 봤어.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팀장은 모니터를 돌려 내 두 번째 영상을 보여줬다. 그리고는 짧게 한숨을 쉰 뒤 말했다. 회사 내부 모습을 찍은 건 아니니까 문제 삼을 건 아니야. 다만 회사 이미지 때문에라도 조심은 해야지. 그 말투는 질책이라기보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배려에 가까웠다. 팀장에게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평소라면 감정 없는 기계 같은 말투로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오늘 그의 목소리에는 묘하게 인간적인 온기가 있었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서 동료들과 눈이 마주쳤다. 어색하게 피하지도 대놓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들의 표정엔 묘한 변화가 있었다. 마치 나를 한 사람으로 처음 바라보는 듯한 시선. 한 동료는 내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지나갔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터치에는 수십 년 회사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연대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회사 전체 메일이 울렸다. 보낸 사람은 대표이사. 제목산의 이미지 및 개인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줄곧 반복되어 온 내용이었지만 타이밍이 묘하게 맞아떨어졌다. 마치 나를 겨냥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 메일을 읽으며 가슴이 이상하게 아려왔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는 나의 작은 변화에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 20년 동안 얌전히 살아온 대가가 고작 조심해라라는 경고라니 그게 순간 억울하기도 했다. 하지만 퇴근길 휴대폰을 확인한 순간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정리되었다. 두 번째 영상이 15만 회를 넘기고 있었고 댓글에는 이런 글이 달려 있었다. 아저씨, 그냥 숨 참으며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 영상 보면서 저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저씨 같은 사람 너무 많아요. 대신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오래 숨을 들이마셨다. 회사에서는 20년 동안 존재감 없던 내가 이 작은 화면 속에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확신했다. 나는 이제 단순히 회사 직원으로만 살고 싶지 않다. 마침내 마음속에서 20년 동안 눌러왔던 문이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열리고 있었다. 두 번째 영상이 올라간 이후 내 일상은 생각보다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보고서가 쏟아졌고 팀장은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수정해서 다시 가져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전처럼 가슴을 누르지는 않았다. 내 삶의 전부가 회사라는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제 다른 삶의 축을 손에 쥐고 있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정기조직 개편 발표가 있었고 몇몇 동료들은 울기도 하고 속으로 분노를 사기기도 했다. 나는 20년 동안 이런 순간들을 수없이 봐왔다. 항상 누군가는 경계 밖으로 밀려나고 누군가는 간신히 살아남는 구조.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내 이름은 어느 칸에도 올라가 있지 않았다. 승진도 아니고 좌천도 아닌 아무 변화 없는 원래 자리. 예전 같았으면 실망했을 것이다. 난 항상 제자리 걸음이구나 하고 또 자책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해방감이 더 컸다. 그래, 그래도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이 내려앉았다. 변화는 그날 저녁 일어났다. 퇴근길에 휴대폰을 켜니 세 번째 영상을 올린 것도 아닌데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다. 두 번째 영상이 구독자 추천에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조회수는 40만을 넘어서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었다. 그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유명한 인터뷰 채널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한국 직장인 현실 기획에 출연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순간 숨이 막힐 만큼 당황스러웠다. 나는 누군가의 얼굴이 되는 사람도 아니었고 말주변도 없었다. 하지만 다시 휴대폰 화면 속 댓글들을 떠올렸다. 아저씨가 대신 말해주는 기분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 많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그 문장들이 스르르 떠오르면서 네온 사인에 비친 내 얼굴이 전과 다르게 보였다. 지친 눈, 처진 어깨, 늘어진 셔츠. 그런데도 오늘의 나는 이상하게 당당해 보였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고민했다. 아내는 조용히 내 옆에 와 앉아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거 해. 회사도 중요하지만. 아내는 말끝을 흐리며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얼굴인 건 오랜만이야.
그 말은 오래된 얼음을 깨는 듯한 울림을 주었다. 그동안 가족 앞에서도 늘 회사 사람으로만 존재하던 내가 이제는 나로서 다시 걸음을 떼고 있는 걸 아내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회사 노트북을 닫은 뒤 그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았다. 20년 동안 회사가 내 인생의 중심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회사보다 유튜브 앱을 먼저 열었다. 그리고 인터뷰 제안 메일에 짤막하게 답장을 적었다. 네, 해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20년 동안 붙들고 살았던 무거운 문 하나가 완전히 열려버린 기분이었다. 내 인생의 기울기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인터뷰 촬영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담백하게 진행됐다. 조명 아래 앉아 20년간 회사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왜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지 묻는 질문에 나는 정답처럼 준비한 말이 아니라 그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것들을 천천히 꺼내놓았다. 촬영팀은 놀라울 정도로 내 말을 끊지 않았다. 누구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20년을 온전히 들으려는 태도였다. 그 배려와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이야기를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도 제대로 들려주고 있었다. 촬영이 끝난 뒤 PD가 조용히 말했다. 영상 보면서 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다들 그렇게 버티고 살았더라고요. 그 말은 내가 만든 어떤 문장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영상이 누군가를 움직였다는 사실, 그게 단순한 조회수보다 더 크게 마음을 흔들었다. 며칠 뒤 인터뷰 영상이 업로드되자 댓글창은 또 다른 세상처럼 펼쳐졌다. 이분 얘기 듣고 퇴근길에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살았어요. 진짜 현실 그 자체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그 모든 글을 천천히 읽었다. 예전 같았으면 도망치고 싶었을 만큼 뜨거운 반응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담담하게 그러나 깊은 숨으로 받아들였다. 20년 동안 회사에서 얻지 못한 존중이라는 감정이 인터넷 너머에서 완전히 낯선 사람들에게서 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묘하게 차분해지기도 했다. 유튜브로 대박 나야지. 회사 관두고 크리에이터 해야겠다. 그런 들뜬 욕심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대신 이런 생각이 또렷해졌다. 나를 지우지 않고 살아야겠다. 더 이상 누구의 기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 영상이 계속 퍼져나가도 나는 회사에 당장 사표를 내지 않았다. 다만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로 일하기 시작했다. 눈치를 보는 버릇이 조금씩 사라졌고 팀장에게도 동료에게도 후배에게도 내 목소리를 조금씩 낼 수 있게 됐다. 누가 시선 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나를 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깨달았다. 예전처럼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 하나만큼은 달라져 있었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작은 불씨 같은 무언가가 조용히 살아나고 있었다. 퇴근 후 집 앞 골목에 서서 저 멀리 켜진 가로등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세상에서도 단 한 번도 주인공이라고 느껴본 적 없던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중심에 서고 있었다. 비록 여전히 47세의 평범한 아저씨지만 더는 숨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지금의 나였다. 나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나답게 살아보자. 그 한 문장이 20년 동안 서서히 무너져 있던 마음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리고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미래가 조금은 기대되기 시작했다.